바이브란 말을 다들 들어봤을 거야. 주로 누군가가 풍기는 분위기 혹은 아우라 정도로 간략히 표현하지, 가장 추상적이고 신비로운 단어이기도 해서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을 설명할 때 저 사람한테 여자들이 꽂히는 이유는 다 바이브가 좋아서야 하고 뭉뚱그려 말하곤 해. 근데 말이지, 그걸 배우려고 이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먼저 바이브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게 학습의 영역이라기보단 내면 깊은 곳, 실체의 영역이라는 거 말하고 시작할게. 완전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, 즉 나는 이 분야에서 혹은 이 상황에서 익숙하고 편해 라는 마음이 뿜어져야 바이브가 생겨. 만약 너가 과학 교수라면 과학에 대해 말할 땐 편안하고 여유있게 이야기할 거야. 그게 저 사람 말할 때 뭔가 포스가 있다 라는 느낌으로 보이는 거지. 반면 역사는 쥐뿔 모르는 과학 교수가 역사 교수 앞에서 똑같이 여유를 부릴 수 있냐고 하면 아닌 거잖아. 즉 내 속에 진짜 자신감과 익숙함이 있어야 바이브가 나와. 만약 바이브 훈련이라 해서 뭔가 멋진 척만 해봤자 잠깐 연기할 수는 있어도 오래 못 가. 옛날에 어설픈 바이브 교정 클래스를 들어본 지인이 있었어. 거기서 강사가 당신은 자신 있어 보이는 톤으로 말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키니까 수업실에선 그래도 좀 되더래. 근데 실제로 나가서 여자를 만나거나 낯선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게 바로 뽀록 나는 거지. 지인이 평소에 익숙하지도 않은 화법이니 오래 못 가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말 더듬기도 하고 결국 원래대로 돌아왔대. 이게 뭐야, 난 또 뭔가 멋있는 알파 메일이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괴감만 더 커져가는 게 보였지. 그걸 보며 바이브는 안에 쌓인 걸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게 본질인데 라고 귀띔만 해줬어. 연애를 배운다 하면 바이브 코칭이라고 해서 아우라, 포스를 가르친다고 뭔가 해주기도 하는데 사실상 연기를 가르치는 거랑 비슷해. 연기는 잠깐 할 수 있어도 장기전으로 가면 힘들어. 실체는 본인이 원래 그 분야에 자신 있고 익숙해야 덜 힘들고 안정감이 유지되는 거야. 분명 남자들 사이에서 얘기할 땐 여포인데 예쁘고 매력적인 이성 앞에서 삐걱댄다? 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니까 낯설어서 그래. 그래서 여자만 보면 떨리는 건 내가 바이브가 구리기 때문인가? 이게 아니라 아직 여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라고 보는 게 맞아. 애초에 연애 고수들은, 즉 알파메일이라고 불리는 남자들은 자기 외적인 걸로 자신감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안에 짬에서 올라오는 자신감이 있어. 예를 들어 스스로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고 또 거기서 성과를 냈으면 굳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떠들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 속 편히 행동하게 돼. 그게 곧 바이브가 좋다는 말이 되는 거지. 한편 반대로 너무 외모, 지위, 재력, 학벌 등 이런 것만 믿고 있는 사람은 만약 그 외모가 통하지 않거나 지위를 잃거나 돈, 학벌이 통하지 않는 낯선 상황 앞에선 바들바들 떨 거야. 그럼 그 사람의 바이브는 거기서 바로 깨져버리지. 진짜 자존감이 아니었으니까. 내가 잘 아는 형이 고연봉 직업에 외모도 준수한 편이었어. 그래서 평소에 좀 의기양양하게 굴었었지. 근데 막상 정말로 부족함 없는 존재, 사회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하고 외모 또한 굉장히 뛰어난 여자를 만나니 그 형이 오히려 바들바들 거리더라. 왜냐면 그 형이 평소에 생각하던 돈과 직업 그리고 외모가 전혀 통하지 않는 여자였으니 어라? 내 무기, 즉 조건들이 안 먹히는데? 하고 당황하는 거지. 이런 게 바이브가 깨지는 순간이야. 사람들이 자기 단점을 키 작아요, 돈 없어요, 나이 많아요 등등 줄줄이 말하는데 그걸 단점으로 만드는 건 본인이라는 거야. 그리고 그걸 애써 숨기려 하면 그때부터 삐걱거리는 바이브가 나오지. 예를 들면 나폴레옹처럼 역사적으로 나폴레옹의 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실제로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리더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. 키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결단력으로 모든 단점이라고 여길 만한 부분을 극복했어. 심지어 사지 없는 인생임에도 여러 여자를 만나는 니꼬이치치도 있고 둘 다 자신만의 캐릭터로 만들어버렸지. 이거 단점이야 라면서 스스로 무기력해 하지 않았어.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있는 단점 다 잊어버려가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건 노력해서 개선하고 바꿀 수 없는 건 내가 이렇게 생겼지 뭐 하고 당당히 인정하는 거. 그게 바이브가 좋아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야. 나는 여자와의 잠자리나 사랑이 너무 간절한 사람이다, 혹은 나는 사실 되게 외로운 사람이다, 또는 난 자존심이 강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, 이런 걸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단계라고 봐. 근데 많은 남자들이 에이 난 안 그런데 하고 자기를 속여. 사실은 여자 앞에 진짜 인기가 많아지고 싶으면서도 말은 나 그냥 좀 참고하려고 유토피아 영상 보는 거야, 이런 식. 옛날에 나도 그냥 솔직히 말하자면 여자가 좋고 예쁜 사람 만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어쩔 땐 섹스도 급하고 그랬는데, 근데 이걸 난 그냥 여자 만나는 게 재밌어서 라고 자꾸 둘러댔을 때 내 마음은 계속 찜찜했어. 결국 그래 난 사실 여자 없이 외롭고 누군가가 나 좋아해줬으면 좋겠어, 달달한 사랑하고 싶거든 이라고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니까 심적으로 편해지고 목표도 명확해졌어. 그래 그럼 여자를 만나는데 집중해야지. 오늘 클럽 가서 섹스 가게 안 나오면 짜증낼 필요는 없지. 내가 원하는 건 사랑 또는 진짜 관계니까 오늘 안 된다고 세상 무너지겠나? 이렇게 생각하니 자괴감도 없고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더라고.
결국 내 바이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건 내 내면의 문제를 정직하게 마주하자는 거야. 바이브를 좋게 만드는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내 자신을 정직히 파악하고 인정하고 차근차근 맞춰가는 거야. 어차피 척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평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것들에 익숙한지가 곧 바이브가 돼. 단점이라 여기는 부분들도 사실은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?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.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이미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. 우리가 여자 만나는 꿀팁 관련 영상을 볼 때 사실은 난 본질적으로 외롭고 누가 날 좋아해줬으면 해 이런 거라면 그걸 인정해야 돼. 그럴 때 비로소 그럼 내가 오늘 2시간 동안 강남역 나가서 번호 10개 따야지가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관계는 뭔가를 제대로 고민해볼 수 있자. 자기가 자꾸 자기를 속이면 허무함만 남아. 예를 들어 실제로는 섹스만 급한데 입으로는 난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매번 그 목적도 헷갈리고 허탈해지는 것과도 같아. 어떤 사람의 바이브가 멋지게 보이는 데에는 그 안에서 단단한 자기 확신과 같은 수많은 경험 그리고 단점마저 편히 인정하는 태도가 있어. 본인이 정말 필요한 걸 스스로 속이지 않고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내 자신을 가꾸고 그게 자연스러운 매력과 바이브로 나온다는 거지. 연애? 아니 인생 전체에서 적용되는 공통된 구조라고 봐. 나 스스로가 누군지 잘 몰라서 얼버무리는 대신 정말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외면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이 사람 뭔가 깊이가 있네? 라는 바이브가 터져 나올 거야.